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기후테크 기업 폐기물로 자원순환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있는 슈퍼빈의 선장 김정빈입니다. 재활용품 그리고 폐기물들이 실제로 그게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의심에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해서 버리지만 그런 것 중에 정말 극소수만이 재활용이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재활용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디지털 장비들이나 정보 통신에 대한 기술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현재 네프론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폐플라스틱을 가공한 거를 이제 석유화학회사들이 석유를 대체하는 소재로 쓰기 위해서 공급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폐기물 가공업이 맞거든요. 폐기물 가공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혐오 시설이자 이제 님비 시설인 거죠. 어차피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많은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쏟아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가공이 돼서 이게 사회 안에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할론을 갖고 있는 공장이 계속 배척되고 세워지는 게 어렵다, 이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 앞으로의 사회가 폐기물을 다루기 위해서 문화적인 접근이 가능한 공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언팩토리의 공장뿐만이 아니라 폐기물에 대한 다양한 이제 이해와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마련하게 됐고요. 아이언팩토리라는 이름은 공장을 너무 예쁘게 져서 내가 공장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를 만큼 제대로 지어보자 하면서 나오게 된 공장의 이름입니다. 슈퍼빈은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학회사들이 석유로 다시 쓰면 이게 이제 폐기가 아니라 이제 순환의 구조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석유화학회사들이 돈을 주고 쓸 수 있는 폐플라스틱을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쓸 수 있는 거를 폐기되기 전 단계에 그거를 받아내고, 그런 것들이 혼입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물류망을 새로 깔고, 그 물류망에 의해서 이제 모아진 폐플라스틱들이 이 아이언팩토리에 있는 공정에 의해서 가공되고, 가공된 소재가 석유화학회사들이 석유를 대신해서 쓸 만큼의 어떤 산업적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저희 사업이 된다고 생각했고, 지금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을 소재로 쓰고 있는 바이어들은 저희의 리사이클 플레이크 소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정에서도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많은 화장품 용기나 플라스틱 용기들이 30% 이상을 폐플라스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글로벌의 어떤 규정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런 규정을 맞추려면 이제 저희 소재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잠재적인 석유화학회사들이 저희들한테는 모두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안전청이 이제 미국 FDA라는 기관이 있고요. 유럽도 이제 유럽 식품안전청 EFSA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두 기관으로부터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이걸로 가공한 제품이 푸드 컨택 머티리얼, 그러니까 음식에 닿아도 되는 소재가 된다라는 테스트 결과 승인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석유화학 회사들에게 이 제품을 공급할 때 플레이크라는 게 이제 눈송이처럼 쪼개진 플라스틱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현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GS 칼텍스가 아니면 롯데케미컬이 이런 곳들은 원하는 그 플레이크의 크기와 성분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를 공정에서 그런 석유화학회사들의 욕구에 맞을 수 있는 크기와 성분으로 구분을 해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가공하는 많은 회사들은 그런 석유화학회사들이 원하는 크기와 성분에 대한 어떤 규정, 산업적 어떤 스펙을 맞출 수 있는 방법론을 아직 못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허를 위한 특허들이 전 되게 많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나 이런 시장 경제를 보면 특허 갖고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어요. 기술로서, 사업으로서 인정받은 것들에 필요한 기술들이 이제 특허로 나와야 되는 거지, 특허를 만들었다고 그게 사업화가 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슈퍼빈 같은 회사들이 특허를 간과하고 이제 사업을 만들어 왔는데, 사업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럼 이제 인정을 받는 이 사업을 백업할 수 있는 특허들이 뭔지를 이제 찾아내는, 그래서 이제 어떤 특허권들이 확보돼야 하는 시기를 전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에 대한 특허도 되게 중요하죠. 기술의 엣지를 갖고 특허도 만들고, 기술의 엣지로 부가가치를 창출되던 시대에서 지금은 조금 더 이제 다른 문화적이고 컨텐츠적인 걸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기술을 벗어난 영역에서의 지식재산을 이렇게 구조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업을 하면서 계획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지금 시대의 어떤 스타트업들이 성공하거나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본인들의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세상이 움직이는 변동성을 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틈을 열어주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제가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뭐 인도네시아 진출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되는 게 인도네시아가 이제 플라스틱 사용량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또 국제사회가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어떤 폐플라스틱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고 있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는 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진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특정한 계획을 고정한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회를 계속 관찰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떠나게 될 때 세상에 좀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뭔가를 하나를 정해주고 뭔가 흔적을 잘 남기고 간다면 그게 슈퍼빈이 만들어가는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정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공감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은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상상하고 시작해도 그것보다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든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듣는 게 먼저고요. 세상이 원하는 게 들렸을 때 그거를 가지고 창업을 해야 저는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보다 힘들다. 죽을 만큼 힘들다. 하지만 도전해볼 만하다.